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GDP 성장률과 PC 가격 지수 등의 경제 지표들은 경기가 탄탄함을 보여줬지만 잇따르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경계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HBM의 매출은 전분기보다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5세대 HBM의 판매 확대가 4분기 중 가능할 것이라 전하면서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완료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CBDC 시스템 내 토큰 기반 지급 이체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CBDC의 실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7곳이 참여하는 활용성 테스트가 내년 초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 어려우셨죠?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증시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대할 수 있는 방법들 방송 중에 그리고 10시 50분에 라이브 방송까지 이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그리고 관련주들의 체크 그 또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세 가지 밀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이 마냥 쉽기만 하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게 정말 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쉽게 수익 내실 수 있는 해답들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광장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자, 뉴욕 증시도 지금 바짝 경계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인텔까지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가 지나가고 미 대선이 좀 끝나야 실적에 대해서도 좀 더 맘 놓고 환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른 장세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 하면은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확신을 갖고 증시를 대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그 변동성을 이용한다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이런 실적에 대한 경계심을 보였다면은 또 오늘은 또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지도 모르는 게 현재의 구간입니다. 해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 내일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계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환호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M7의 이런 기업들 호실적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실적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특히나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나름 선방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이미 조금 영향을 크게 받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정말 정통으로 맞았죠. 네. 그런 영향을 정통으로 맞은 구간이고 사실 지금 또 무언가 확신을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간의 가대 낙폭 구간에서 이런 연일 강세가 나와준다는 점이 일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악재가 일부 소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주목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잠정 실적으로 나왔을 때 이미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온 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도 과대 낙폭이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쏟아졌죠. 이제는 진짜 저가 매수세가 도입되면서 유입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지만 확신을 가질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세세하게 이따가 내용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방산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확실히 요즘 북한의 행보가 뭐 존재감이 누가 봐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서 방산 섹터의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장중에 그간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에서 일부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간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까지 이러한 방산 쪽 드론 관련된 재료까지 받쳐주면서 또 강세를 보이는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밀착 종목까지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산 안에서는 저희가 끈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잘 가다가 주춤하나 싶었더니 중소형단으로 수급이 몰려왔죠. 여기에서 또 뻗어나가면서 드론 관련주들까지도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만큼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밀착 종목도 준비해왔다라고 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산과 관련된 밀착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살펴보시죠. CBDC와 관련해서도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CBDC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덕분에 실용화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시중은행들도 테스트에 참여할 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중은행들이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이 CBDC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정말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현재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미대선 관련된 암호화폐 그리고 STO 증권이라든지 지금 보시는 CBDC까지 연이어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실용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슈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슈와 맞물리는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이슈를 세세하게 다루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50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저희 주식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3가지에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50분인데 이 50분이 상당히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 이 라이브 방송 안에서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정보들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 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의 보너스처럼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의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고 그날 장 안에서 단타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보너스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시장이 서로 다른 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더 크게 빠졌죠. 1.45% 밀리면서 2,566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대형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밀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외국인도 8천억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가 1.5% 가까이 빠지게 됐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역시나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아주고 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구나라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 줬습니다. 오전 장과는 조금 흐름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66% 오르면서 743선까지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나란히 하락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오전 중에 플러스권으로 올라왔고요. 이후에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와 수급이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냈지만 그 수급의 차이가 조금은 크게 나타났고요. 외국인이 1,5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는 대체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도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한 주가 어찌저찌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셔라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이 보수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지겨워지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까요? 보수적이라는 말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같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에서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종목들은 정말 좀 여유 있게 보시라고 또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접근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은 짧은 구간 소위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구간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어쨌든 지금 시황적으로 굉장히 기대감과 우려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뚜렷한 상승장도 그리고 지독한 하락장도 아닌 정말 극심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눌려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일 빅테크들의 약세가 결국 국내 증시도 투심 약화와 함께 대형주 약세의 흐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눌려있던 중소형주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또 계기로 기점으로 반도체 위주의 그래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일까지 지금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사실 이런 실적 시즌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했지만은 그럼에도 정말 부진한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삼성전자의 이런 반등과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이 반도체 중심의 또 증시가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관련된 해답들, 힌트들 준비해 왔습니다. 집중하셔서 끝까지 정보들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보수적인 움직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특히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보고 진입을 하시라는 건데요. 이렇게 시장 안에서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HBM과 관련된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안에서의 변화를 가져가는 국내 증시 안에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장 안에서도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텐데요.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에만 주목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날 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테크윙을 수익 실현 종목으로 가져오셨죠. 그것도 7% 넘는 수익률로 기록을 해오셨습니다. 지난 방송 10월 24일 방송에서도 한 번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하셨고요. 10월 29일이죠. 저희 바로 직전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10월 29일 방송에서 공개하시고서는 진입 바로 그 다음 날에 하셨고요. 단 1거래일 만에 7% 넘는 수익 실현하신 겁니다. 테크윙을 같이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밀리는 장 안에서도 테크윙으로 7% 넘게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방산 관련주들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시세를 보여왔죠. 이와 관련해서도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도 6% 넘게 수익 실현한 종목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고요. 휴니드도 2번이나 공략을 하면서 9% 넘게, 많게는 16%도 넘게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익률표 안에서 보다 보면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6%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익을 실현하는 종목들이 밀착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이런 수익률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상승했다라는 상승률이 아닙니다. 진짜 진입하고 진짜 청산해서 가지고 온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밀착 종목 오늘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새롭게 업데이트된 종목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HBM에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보니까 HBM이 조금 시세를 나타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뭐 HBM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간 일단 주가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이런 반도체 주들로의 관심이 이제 수급적으로 이루어졌고 주가적으로도 정말 강한 흐름이 일어나는 오늘 거래일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도 뭐 수익률표 보고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로 이런 표를 보여드리면은 수익률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6%든 16%든 7%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산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뭐 자잘한 건 다 뺐습니다. 해서 정리한 게 이 정도인데 10월 들어서 청산한 종목들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청산을 해가면서 익절하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고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좋다고 했던 종목들 실제로 공략을 해서 휴니드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방산주도 이미 두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슈와 더불어서 한 가지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온 밀착 종목도 휴니드, 코츠 테크놀로지와 같은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10시 50분 라이브 방송까지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해서 오늘 수익 달성을 한 테크윙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테크윙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금요일 오후장에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소개를 드리고 어제죠. 어제 진입을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짧은 구간 안에서 7%대 이상 수익률을 달성하고 2차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뿌려놓고 또 가는 거 골라서 수익률 또 이런 수익률 리뷰를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가져감에 있어서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기보다는 제가 또 유망하다고 보는 테크윙 지난주에도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도 비슷한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배려해서 이렇게 또 같은 밀착 종목을 연이어 가져왔었다라는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어요. 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좋은 수익을 달성했죠.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역시 오늘 굉장히 또 이런 테크윙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에서 핫한 섹터 안에서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같은 종목군 안에서는 주가적인 자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익 중에 저가 메리트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밀착 종목을 가져오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테크윙이 7% 넘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안에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7%씩 매일매일만 쌓는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수익을 계속해서 내가 챙겨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짧게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그대로 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밀착 종목들 저희가 정확한 정보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시는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중에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에게만 장중에 보너스처럼 단타 종목까지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가져다 주시는 종목들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을 만나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관련한 얘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확정 실적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실적에 대해서는 충격을 먼저 받았었던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확정 실적 발표가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콜테스트를 곧 통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반도체 하면 SK하이닉스를 떠올리는 시대가 이제는 오나 했더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 조금 이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콜테스트가 통과되면 확 달라질까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 보고 그래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전망적으로 그리고 현재 상황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전망이 그리고 업황적으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눌려 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네. 이미 또 반영이 되었던 재료가 다시 한번 나와줬고 일부 또 악재들이 해소된 결과로서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그간 그럼에도 일부 좋다 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삼성전자 부각과 함께 일부 매물들이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해서 잠깐 이슈 살펴보시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차트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뭐 조금 핵심적인 내용을 보자면은 어쨌든 이런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서 크게 또 이탈하지는 않았다라는 반응이고 또 이런 엔비디아향 컬테스트 통과에 대한 또 속도적으로 이제 임박했지 않나라는 또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그러한 측면에서 HBM3
관련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감이 부각이 많이 되었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어 있던 재료였기 때문에 주가 자리적으로 반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삼성전자 차트부터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굉장히 급락을 이어왔죠. 굉장히 반등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왔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러한 또 일부 상승분을 반납을 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6만 원 선이 되겠죠. 6만 원 선. 그리고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에 명확하게 안착하는 흐름이 또 포착이 되어야 그다음 지금의 구간에서 변곡점 삼아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을 감안했을 때 말씀드렸던 이 2차전 지주들의 부진과 더불어서 종목 장세가 전개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또 일부 소부자주들 굉장히 강세 흐름을 이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유리한 증시 흐름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또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도 그간 고점 피로도를 매물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고,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에서 국내 증시로의 투심 개선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아직은 명확히 반등을 했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었다 확신을 가지시기보다는 삼성전자를 접근하신다면은 개인적으로 5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모아가는 구간으로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여유 있게 이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잠깐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엔비디아향 콘콜 또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부 SK 하이닉스의 이런 또 부분적으로 또 줄어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섞이면서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크게 18,000원에서 고점 20만 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신 또 운영을 하셔야겠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적으로 굉장히 커플링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실적 발표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 이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혹은 좀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이미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닝 시즌이죠. 좋은 실적 기대감과 앞으로의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단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측면에서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유리한 구간이다 말씀드리면서, 밀착 종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 QR코드 입장하셔서 종목 그리고 전략까지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HBM과 관련해서는 SK 하이닉스가 단연 삼성전자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요. 삼성전자가 워낙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많이 올랐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21선 포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명확한 추세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 올리려는 건지, 옆으로 누울 건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건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조금 더 이평선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조금 반대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요즘 HBM이 조금씩 부각이 되면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조금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몸집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어디까지나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조금 확인하는 선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증시 흐름 안에서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종목이 가장 수익을 챙겨오기 좋은 종목이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 그래서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보다는 몸집이 확실히 작을 테고요. 아직까지는 고개를 들어 올리는 시점에 있을까요? 아니면 시세가 나왔었는데 또 한번 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일까요? 뭐 시세를 또 내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종목이다 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부터 힌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간단한 힌트를 또 핵심적으로 드리자면은 이런 연이은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업의 제품은 경쟁사 대비 뛰어난 이런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이런 업황적인 분위기에서 굉장히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연이은 이런 공급 계약과 더불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올해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자,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그간 사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한다 할 수 있는 또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일부 재료들이 나올 때면 이렇게 반등 시도를 하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온 종목이죠. 해서 9월 9일 변곡점을 기점으로 정말 추세를 돌린 종목이고, 사실 이제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의 초입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진입했을 때 이런 장기 이평선 돌파와 더불어서 저항대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이 이런 삼성전자발 또 훈풍이라 할 수 있겠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의 굉장히 강한 재료가 나와줬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주가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이 종목 지금 개파락했던 구간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이평선 팽창과 더불어서 상승 추세를 강하게 가져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이 종목 전략까지 공유하실 분들,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10시 50분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가가 9월까지는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는 전환이 되면서 골든크로스 초입에 돌입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발 추가적인 재료가 강력하게 더해진다면 앞으로 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전 매물대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 있다고 보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전략 그리고 자세한 종목명은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주식광장이 끝나고 밤 10시 50분에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안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 오늘도 3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3가지를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보너스처럼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워낙 상황이 급변하는 증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장 안에서 수익을 챙기시고 싶은 분들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너스 혜택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또 방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쟁,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요. 북한에서 드론 정찰 활동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정찰 총국의 리창호가 러시아에서 드론전 전술을 습득해 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또 전해졌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다는 게 요즘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기는 합니다. 방산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뭐 한 2주 전부터 방산을 정말 확실히 서는 거의 유일한 섹터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증시도 증시입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 네, 할 불안감이 좀 정도로 있죠.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사실 뭐 미대선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이라면은 다행이지만 최근 북한의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또 참전과 더불어서 이런 미사일 발사까지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불안감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증시를 접근하고 공약을 해야겠죠. 해서 말씀하셨던 뭐 드론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지금 굉장히 방위와 함께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된다면은 또 수출 모멘텀 실적 받쳐주는 방산주들 강세 흐름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사실 여러 종목들이 매물들이 출회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 관련주 한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정도 보고 가자면 세트랙 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쪽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보고 있고 뭐 이런 우주항공 쪽 재료와 이런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 매출이 영업이익이 확장이 된다면은 정말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산 재료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또 이런 강한 돌파를 보여줬죠. 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한 자리이고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산주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과정에서 일어난 흐름이다 봐야겠고 뭐 하나시스템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트랙 아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3분기 매출도 4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좀 작지만 8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구간이다라는 점이 또 굉장히 큰 재료로서 주가에 반영이 되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금은 이 방산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정도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이 세트랙 아이가 정말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쪽으로 재료와 성과들이 나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에 오늘 이런 급등을 보고 좀 현혹되지 마시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정말 추세가 좋고 명확한 재료가 있으면서 지금의 구간에서 방산 섹터의 대장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이어지는 힌트와 차트 흐름까지 함께 하시고 전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국제적인 정서가 불안감을 안고는 있지만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불안감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릭 대표님께서 꾸준히 짚어주셨던 방산, 확신의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죠. 세트레가이를 관련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사실 우주항공 재료를 받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실적까지 더해진다면 대장격으로 승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방산까지 재료가 더해지면서 오늘 장 안에서는 급등하는 시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산 쪽으로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우주항공 재료가 더해져야지만 더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조금 탄탄하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들어가 보시죠. 자, 그렇다면 방산 쪽에서 재료를 받으면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오신 걸까요? 자, 제가 힌트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한 이슈는 국방부 육군 탄약 담당자가 나토 방문 대표단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탄약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겠고, 국내 탄약 관련해서는 한 기업만이 독점적으로 이런 탄약적인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료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강력하다 할 수 있는데 마침 최근에 추세까지 받쳐주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더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또한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 2분기에 워낙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3분기에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좀 우려가 섞인 또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3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재료가 여타 어닝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정말 대단한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이상 증가를 한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은 보시다시피 꾸준히 박스권 형성하면서 지지와 저항을 일부 확인을 시켜준 구간에 있습니다. 해서 일부 이탈이 나왔지만은 시장 흐름에 의한 이탈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에 또 도달을 했던 종목이고, 상단에서 추가적인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다시피 저항대에 도달을 했죠. 저항대에 도달을 해서 사실 이러한 구간에 있으면은 제가 손익비 측면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만큼은 지금이 이 시세 분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 왔으니까 이 종목의 대시세 가능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통해서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탄약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3분기 실적까지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발표가 됐죠. 사업성이 탄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에릭 대표님의 성향과는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흐름을 나타냈죠.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분, 여러분이 다 수익으로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추가적인 전략은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제는 CBDC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그 현실에 우리가 대비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까지 자리 잡게 되는 세상이 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현재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테마성 재료를 바탕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이 그렇습니다. 종목들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CBDC 관련해서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계속 연이어 나와 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미국도 이런 CBDC 관련해서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런 CBDC 적으로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그런 견제와 함께 국내의 CBDC 상황도 굉장히 급진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이 테마성 재료가 올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이어서 정말 실용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기업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테마성 종목 장세를 이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KCS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키오스크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런 CBDC 관련주로서 부각을 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 위쪽으로 자 제가 다른 차트를 켰네요. 자 KCS 잠시 차트 보시면은 자,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보시다시피 또 다시 한번 저항대에서 밀린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눌림목에서 반등을 이어갈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KCS 역시 재료적으로 테마성 성격이 굉장히 짙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와줘야겠죠. 해서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은 이 KCS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빠르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밀착 종목 힌트부터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금융 단말 시스템 그리고 특수 단말 시스템 제조 판매 기업이고 한국마사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이미 특수 단말 시스템 공급 이력이 있는 점이 관련주로서 부각을 하는 재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차트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거래량을 좀 보셔야겠죠. 그간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정말 확연한 차이가 나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장기 평선 부근에서 굉장히 연이은 밀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위쪽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밀착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해서 이 종목 추가적으로 KCS와 같은 좋은 돌파 이후에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자, CBDS 관련해서 굉장히 유망하다 체크를 해보시면서 QR코드 이제 방송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죠?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CBDC와 관련해서 밀착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CBDC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슈의 연속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에서도 CBDC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만큼 여러분이 조금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착 종목 바로 살펴봤습니다. 단말 시스템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차트로 봤을 때 최근 거래량이 정말 폭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겠죠.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슈의 연속성이 더해진다면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들,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시세가 갑자기 나오면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올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업데이트된 종목만 보더라도 단 1거래일 만에 수익을 실현해서
가져오셨는데요. 테크윙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죠. 10월 30일에 진입을 해서 어제였죠. 어제 진입해서 오늘 장에서만 바로 청산을 하셨고요. 7% 넘는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로도 살펴봤던 방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코츠 테크놀로지, 휴니드로도 10% 넘게, 16% 넘게 수익을 챙겨다도 주셨고 6%, 9% 이렇게 다양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수익률 표에 있는 모든 종목들이 10월 안에만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입니다. 특히나 10월 중에서도 거의 후반부에 다 자리 잡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도 밀착 종목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 종목 말고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단기적으로 그날 장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보너스처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장중 혜택들 다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서둘러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서 공개된 밀착 종목 3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